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암에 걸린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한 충격적인 부탁, 상상도 못한 남편의 충격 과거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산전수전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한 일들은 제 나이 60을 먹도록 무엇과 비교해도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0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30대에 결혼하는 여성은 흠이 전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노처녀라고 집에서 많이들 복가되고 했었죠. 남편의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린 남자였어요. 제가 그 당시 회사 생활을 하며 돈을 벌던 여성이었던지라 남편보다 제가 모아둔 돈도 많았었기에 결혼할 때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때부터 경제권은 제가 쥐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연상이기도 했지만 벌이도 제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꿈이 없는 그저 종이 인형 같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만 그저 따라오고 용돈을 주면 또 용돈에 맞춰서 사는 그런 남자였었죠. 외향적이던 저와 달리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술과 담배도 안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는 너희 둘은 성별이 바뀌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남편이 오히려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했고 제가 가장의 노릇을 했었죠. 그래도 저 정말 열심히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정말 다른데 눈 한 번 안 팔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거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저희 애들 대학도 보내고 자식들 모두 유학까지도 보냈었고 아이들은 그걸 발판 삼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도 최근에 모두 했었습니다. 저희 둘째까지 결혼을 마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선언을 하더군요. 앞으로 자기 월급은 자기가 이제 관리하겠다고요. 수십 년간 제가 돈 관리를 했었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그런 말이 없지 않아 조금은 서운했지만 이미 은퇴 시기도 다가왔고 연금도 남았는 데다가 집안에 들어갈 큰돈들은 이미 모두 썼기에 제가 거절할 명분 같은 건 이제 전혀 없었었죠. 제가 먼저 은퇴를 하고 남편도 1년 뒤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을 좀 떠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냐고 물으니 남편은 저에게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이나 해외 어디든 1년 이상을 돌아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나도 그럼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네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혼자서 떠나겠다는 거냐니까 미안하지만 그러고 싶답니다. 수십 년을 저에게 맞춰서 살았으니 요번 여행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고 말을 하는 남편. 저는 순간 속상해서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다투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화난 말투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진짜 황당했지만 남편의 방황은 그때부터 무려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환갑 때도 한국에 들어오질 않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가 글이나 사진 올리는 게 다였어요. 어쩌다가 한번 명절이나 제 생일날 전화 한 통 하고는 진짜 혼자서 여기저기 노는 모습에 처음에는 정말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했지만 자식들도 오죽하면 아빠가 저러겠냐고 그동안 평소에 자기 의견을 잘 말씀 안 하시던 분인데 일단 그냥 놔두시라고 저렇게 방랑벽이 끝나면 알아서 잘 돌아오시지 않겠냐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연금이랑 본인이 모으신 돈으로 저렇게 사신다는데 일단은 넘어가라며 다독이는 자식들의 말에 저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여행 가겠다고 집 나간 이후 첫 1년은 분노였지만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남편 없는 생활조차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는 분노나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나 사실 암이래. 이제 몇 달 안 남았대. 라는 말을 내뱉었거든요. 3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말기암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지인들에게 묻고 물어서 유명한 의사까지도 찾아갔지만 남편의 전립선암은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제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서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길 도대체 혼자서 어딜 그리 싸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병까지 걸려서 왔냐며 구박하듯 물어봤더니 남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는 미안하다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정말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나에게 그토록 미안할 게 뭐가 있냐는 말에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병실에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사실 아내와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한다는 말이 그게 진짜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에 사진을 꺼내며 보여주던 남편. 휴대폰 사진 속에는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 그리고 우리 아이 또래의 젊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외국에서 혼자서 보내왔던 사진 속 풍경에는 그들이 항상 함께였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가족들과 떠난 여행이었던 거죠. 제가 이러려고 나보고 따라오지 말랬었냐고. 그래서 우리 애들 아빠와 내 남편으로 살았으니 이제 저쪽 남편 노릇하려고 떠난 거였냐고. 아니 그보다 언제부터 바람피고 이런 짓을 저질렀냐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사이였다고. 여자 쪽 집안이 천의 고아에 가진 것도 없었고 집안에서 소개한 저를 만나고 집에서 결혼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 여자는 그때 이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었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 후 아이까지 생기고 나서 저 여자가 자기를 찾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항상 회사에서 받은 수당이나 이리저리 받은 돈으로 여자에게 지원을 해줬다네요. 하지만 거의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다 있던지라 남편의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으로 지원해줘봐야 얼마나 되었겠나요. 남편은 그런 점들이 항상 그 여자에게 미안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의무로 애들 결혼식까지 모두 시켰으니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자식들 모두 독립시키고 받게 된 월급을 퇴직 직전까지 전부 다 저쪽에다가 지원해줬고 은퇴 후에는 그 가족들과 못다한 아빠로서 살기 위해 가족여행을 떠난 거라네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고 그쪽에서 마지막은 우리랑 보내는 게 맞다며 보내준 거랍니다. 저는 남편이 말하는 너무나도 착잡한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멍하니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도 서글픈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라니. 저는 다음날 병실에 있는 남편을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죽을 거면 거기서 죽던가 왜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다 말하냐니까.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을 내 입으로 먼저 이야기라도 하고 가야 당신의 마음의 준비라도 미리 하지 않겠냐며. 결혼할 때까지는 자신도 일이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그 딸을 불러서 보자고 하였고 그들을 만나니 그들은 죄인처럼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희 애들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애들은 처음에는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현 시점에 가장 힘든 건 나라고, 그러니까 엄마인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막대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신 반복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만약 저 여자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싶더군요. 먼저 남편과 만난 사이였고 먼저 낳은 아이인데,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겠다라는 생각과 어차피 가는 사람 마음 편하게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병실은 그쪽의 가족과 우리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남편 임종 때는 다 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바라보며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며 말을 하는데, 저 역시 그저 한없이 눈물만 계속 흐르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오늘로 1년 반이 지났네요. 정말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나도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가 된 지 1년 반이나 지나니 제 말이라면 뭐든 따라주던 제 남편이 그립네요. 세상만사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